오늘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자, 우주의 구성 원소는 빅뱅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98%.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 비율이 높다. 자, 기억해 놓고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날 무렵 별이 탄생하고, 자,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이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된 거야. 자, 요거 외워줘야 된다.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 지구의 주요 원소는 철, 산, 휴마. 여기까지만 외워주면 돼. 사람의 주요 원소는 산탄수질. 이렇게 외워준다. 지구에 지각에 가장 많은 건 산소와 규소야. 자, 지각은 규산질 암석으로 돼 있어. 규산질 암석이 제일 많다. 그래서 SiO2 성분이 제일 많다. 일단 기억해.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자,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 성분이 가장 많아. 왜냐하면 지구를 구성했을 때, 자, 전체가 용융된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어. 자, 용융된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건 지구 중심 쪽으로 모여서 핵을 이뤘다고. 이 핵에 철과 니켈이 제일 많이 있었던 거야. 지구 전체에는 따라서 철이 제일 많아. 그래서 외워두고, 사람의 대부분은 물이야.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탄소, 질소, 칼륨은 뼈와 근육을 구성한다. 자,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보자.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그러면 지구는 아름다운 별이다? 그러면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지구는 별이 아니야. 별 아니라 조심해야 돼. 다음, 별 탄생 과정. 성간물질이 모여서 원시별이 됐다가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데, 원시별은 핵융합을 하지 못해. 핵융합 못한다? 기억해? 그래서 별과 원시별의 큰 차이점은 얘는 핵융합하지 못하고, 자, 스스로 빛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할 건 둘 다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 온도는 둘 다 올라가고 있어요. 핵융합이라는 건 가벼운 원자핵이 고온, 고압에서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여서, 자, 뭐가 되냐면 헬륨 원자핵이 돼. 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양성자 하나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짜리야.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핵융합이다. 자, 성우는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거고, 구름처럼 보인다. 중력 수축 에너지는 성간물질이나 원시별 등이 중력에 의해 수축돼. 그러면 백이라는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수축되면서 이렇게 뭉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부피에 이쪽이 에너지가 더 크겠지. 여기 백이 펼쳐져 있다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렇지? 똑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이쪽이 더 커.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상승해 가는 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성간 물질이나 원시별 등이 중력에 의해 수축돼서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자, 이제 전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자. 처음에 별의 탄생 과정에서 제일 처음은 가스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이 커지니까 물질을 끌어모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들이 퍼져 있다가 이쪽에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나 봐. 그러면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밀도가 큰 쪽으로. 그 다음에 성운이 형성돼요. 이렇게 모였던 것들이 가스 구름이 이렇게 모여서 중력 수축되면서 성운이 형성돼.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자, 앞에서 했지만 원시별은 아직 별이 아니야.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 성운 내부의 물질이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 수축되고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은 높아져. 하지만 핵융합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다. 원시별이 생성됐다. 선생님 별인데 왜요? 원시별은 왜 원시를 붙였겠니? 아직 핵융합하지 못한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원시를 붙여놓은 거야. 핵융합 못한다. 잘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틀려요. 원시별이다. 별이 있네. 핵융합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다. 자,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원시별 내본도가 1000만 켈빈. 외워두세요. 1000만 켈빈에 이르면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빛을 방출하면서 주계열성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가스구름이 형성됐다가 성운이 형성돼. 성운이 형성되고, 이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만들어져. 자, 원시별이 만들어지면 이제 별이 탄생하게 된다. 자, 일단 뒤에 들어가기 전에 별의 진화 경로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주계열성, 지금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거성, 행성상승은 백색 외석으로 진화하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처음에 주계열성으로 출발하지만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진화하게 된다. 일단 큰 틀을 먼저 외워둬야 돼. 자, 주계열성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게 보이는 별이 적색거성. 적색거성 바깥층이 팽창해서 생긴 행성 모양의 성운이 행성상 성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행성 모양이고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생겼어. 적색거성 중심부가 수축해서 밀도가 커진 천체가 백색외성. 이렇게. 요건 날아가 버리고 요 부분이 수축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백색외성이야. 백색외성. 다음 주계열성이 팽창해서 크기가 매우 커진 거야. 이게 초거성. 그러니까 적색거성이 요만하다면 초거성은 이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커요. 다음 별이 폭발해요. 밝아진 단계. 초거성이 형성됐다가 얘가 급속히 붕괴하면서 수축을 해. 너무 밀도가 높아지다가 견디다 못해서 빵 터져버리는 거야. 밖으로 빵 터져버려. 이게 바로 초신성이야. 다음 폭발로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진 천체가 중성자별. 다음 폭발로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빛조차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커진 천체가 블랙홀이야. 그래서 질량은 블랙홀이 훨씬 더 크다. 일단 요것까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주계열성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주계열성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다. 별 크기가 일정하다. 왜 그런지 뒤에서 할게. 별의 일생 대부분이 주계열성이야. 수소가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 시간이 길어서 대부분 주계열성에 머무르게 된다.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뭔지 살펴보자. 별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되는데 수소 원자핵 하나, 둘, 셋, 네 개의 질량이 4.03이라고 하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생성되면서 얘의 질량이 4.00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됐지? 그렇지. 질량이 줄어들었지.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그래서 에너지, E는 mc² 들어봤을 거야. 자, 질량 결손된 게 빛의 속도의 제곱해서 곱해버리면 에너지로 방출된다고. 자, 참고로 빛의 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8승/ms야. 자, 이걸 제곱해서 곱해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작은 질량 결손으로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다음, 별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이건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과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별의 중력, 수축하려는 힘,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힘.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다. 내부에서 밀어내는 힘. 요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이 수축하지 않고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입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100억 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현재 나이가 50억 년이야. 중년이네, 그지? 앞으로 50억 년 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것이다. 다음,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는 1000만 켈빈이야. 계속 나올 거야. 헬륨이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는 1억 켈빈이야. 여기까지는 좀 외워도.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 반응에서 네온이나 나트륨이 만들어지려면 8억 켈빈 정도 되고, 외울 필요는 없다. 네온이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려면, 자, 15억 켈빈, 산소가 규소 황까지 만들어지려면 20억 켈빈, 규소가 철까지 만들어지려면 30억 켈빈 정도 돼야 된다. 그 중에 수소와 헬륨은 반드시 알아두자.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되려면 별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돼야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자, 헬륨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요. 기억해놔? 그러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작은 별과 큰 별이 있는데 작은 별은 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작은 별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도요, 이쪽이 질량이 훨씬 큰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다음, 별 내부에 철까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요, 별 내부에 산소 규소까지만 만들어지고요. 질량이 큰 별은요, 내부에 가면 철까지 만들어져. 좀 이따 뒤에서 자세히 할게. 자,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처음에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만들어져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현재 태양이야. 그 다음에 내부에 수소가 다 소모되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 원자핵까지 만들어져. 자,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행성상성원이 형성되고 이제 얘는 다 날아가고 중심부가 더 수축해서 백색 외성으로 남는다. 여기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그러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자, 주계열성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요 크기가 얘가 10배가 더 넘어. 훨씬 크다. 훨씬 크기가 크다. 10배 이상. 그 다음에 초고성이 형성되는데 적색 거성이 요만하다면 초고성 훨씬 더 커. 오케이? 다음 초고성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 산소 쭉 가서 규소에서 철까지 만들어져. 그래서 초고성 내부에는 철이 축적되면서 자, 철이 계속 축적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하지 못하고 멈추는 거야. 그러다가 자, 밖으로 미는 힘이 사라져.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미는 힘이 사라지면서 급속하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계속 수축을 하다가 너무 에너지가 커져. 그러다가 빵 폭발해버려. 그게 초신성이야. 자, 여기까지가 별 내부예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철이야.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철이 제일 안정해서 그래. 초신성이 폭발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부터 우라늄까지 만들어져. 그리고 자,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 중성자별,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건 블랙홀이 형성된다. 다시 정리해보자. 1000만 켈빈에선 주계열성이 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자핵 하나를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요게 질량이 태양 정도 된 별이 핵융합 반응이 여기까지 일어난다는 뜻이야. 다음,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자, 적색 거성 다음에 초고성이 됩니다. 이 초고성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져요. 별 내부에서.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자, 그런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자, 여기까지 쭉 가. 그러니까 초고성 단계, 초신성 단계까지 간다고. 이해됐니? 여기까지 외워두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산성운, 백색외성 이런 단계로 간다. 일단 큰 틀은 외워두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져.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는 까닭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 다시 보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부 온도가 8억 켈빈까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주계열성인 놈들은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정도밖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절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요 뒤에는 당연히 못 일어나겠네. 1억 켈빈밖에 안 되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주계열성 단계 넘어서 이제 적색 거성 단계로 갑니다. 적색 거성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간다. 적색 거성 단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주계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돼. 그러니까 적색 거성을 보면 중심부에 수소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럼 뭐가 남았겠니? 그렇지, 헬륨이 남았겠지, 그지? 근데 바깥쪽은 아직 수소 있어. 자, 그런데 핵융합 반응이 멈춘 거야, 중심부에서. 그러면 중심부가 점점 수축을 합니다. 원래 핵융합 반응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심부가 수축을 해.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수축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발생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부 바깥층 수소를 가열해. 그러면 여기 점점점 가열된다고. 얘가 가열돼서 다시 1000만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바깥층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그러면 여기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헬륨이 된다고.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자꾸 이렇게 미는 거지. 그래서 적색 거성이 형성되는 거야. 자, 내반력이 높아지면서 별이 팽창하고 적색 거성이 형성된다. 적색 거성이 형성되면 중심부가 다시 수축을 해. 그러면 이 중심부가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한다고. 계속 아까도 수축했지.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온도가. 그래서 1억 켈빈까지 되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탄소와 산소가 축적이 돼. 탄소와 산소가 생성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멈추는 거야. 철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인 헬륨, 탄소, 산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 단계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자, 헬륨 원자핵이 수축하면서 주변부를 가열시켜. 그래서 가열된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핵융합 반응하면서 헬륨을 공급하네, 그치? 그리고 또 수축을 해. 자,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드디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헬륨이 뭉쳐서, 여러 개의 헬륨이 뭉쳐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중심부에 탄소, 산소 핵이 만들어져. 다음 그 주변은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고 가장 바깥쪽은 수소가 남아있네. 자, 이 상태까지 된 거야. 별 내부 구조가. 이 상태가 되면서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됐지, 그치?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됐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바깥층이 이렇게 팽창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팽창해 가고 행성산성운이 형성되고요. 여기 중심부가 이렇게 남아요. 요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그리고 얘는 날아가 버려. 이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이야. 다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외워도 주계열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질량이 아주 큰 놈은 블랙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건 중성자별. 일단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 핵융합반에서 헬륨 만들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태양하고. 그래서 양성자 4개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진다. 주계열성 단계는 똑같아요. 그러다가 초고성, 별이 팽창하면서 초고성이 형성되는데 중심부에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반에서 결국 철까지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성되지 않는다. 기억해. 조심해야 돼.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적색 거성 단계. 단면을 보면 자,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무거운 원자핵이 존재하고 중심부는 철이 있게 돼요. 중심부는 철이 이렇게 존재한다. 다음, 자, 별 내부의 중심부에 철이 생성된 후에는 핵융합 반응을 멈춰. 핵융합 반응을 해야 밖으로 밀어낸 힘이 생기는데 이게 멈춰버리니까 밀어낸 힘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수축을 할 거야. 이렇게 수축해 간다고. 그러면 별이 급격히 수축해. 그러다가 에너지가 막 뭉쳤다가 빵 폭발해버리는 거지. 빵. 그게 폭발하면 초신성이 돼.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부터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절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억해놔야 돼.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자, 기억해놓고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가 중성자별이 되거나 질량이 훨씬 더 크면 자, 블랙홀이 돼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앞에서는 자, 별의 탄생, 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태어나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는 거야. 태양계의 형성, 약 50억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태양이 만들어져. 일단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됩니다. 가스아티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밀도가 큰 쪽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은하 나선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이 나선팔 부근에서 성운이 형성되고요.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 내부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려서 밀도가 불균일해져. 밀도가 불균일해지니까 밀도가 큰 쪽으로 점점점 물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운이 수축돼.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되고 서서히 회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성운이 회전하면서 자, 성운이 수축되고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는 거야. 여기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바깥쪽은 회전합니다. 그래서 납작한 원반 모양.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일 거예요. 회전하는 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단면을 보면요. 이렇게 원반 모양이 됩니다.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 그 다음에 여기는 원시 태양이 있겠네요. 원시 태양은 아직 핵융합 하지 못한다고 그랬다. 다시 원시 태양은 아직 핵융합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다음, 자, 미행성체 형성. 자, 성운이 수축하고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놈들 주위에 자, 미행성체, 작은 행성체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원시 태양 중심부에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원시 원반에 여러 개의 큰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각 고리에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수많은 미행성체가 이렇게 형성돼요. 계속 형성됩니다. 미행성체가 이런 식으로 원시 태양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드디어 태양이 형성돼요. 자,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드디어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빛을. 이때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고 원시 행성이 형성돼. 주위에 존재하던 작은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행성들이 점점점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요. 그래서 행성이 돼. 많은 가스와 먼지가 태양풍에 의해 태양계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자,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가스와 먼지는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다시 순서를 기억하자. 태양계 형성.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되고 그 다음 성운이 수축하고 원시 태양, 원시 원반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 미행성체 형성되고
그 다음 원시 행성 태양계가 형성됐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성운설입니다. 회전하는 성운의 수축에 의해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학설이고요. 현재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자, 카이퍼 벨트라는 놈이 있는데 태양계 바깥쪽에 작은 천체들이 분포하는 곳.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가장 밖, 가장 외곽에 먼지,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구름을 우리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 그러면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돼 있겠다, 그지? 그 다음 카이퍼 벨트가 있겠다, 그지? 태양계 바깥쪽에 작은 천체들을 분포하는 곳. 그다음 오르트 구름이 있겠다, 그지? 오르트 구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의 형성.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지는데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은 지구는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어서 암석 성분의 행성을 이루고 있어. 지구는 암석 성분이 행성이야. 행성들이 이룬 물질을 재료로 태양계에서 유력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자, 보자. 원시 태양이 있었어. 그러면 가까운 쪽은 2000켈빈, 점점 멀어지면 300켈빈, 50켈빈,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자, 가까운 곳은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고 금속이나 암석이 모여서 그 다음에 먼 쪽은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는데 얼음 상태의 물과 얼음 상태의 이산화탄소, 메테인, 질소가 분포하는 쪽에서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고 자, 금속이나 암석 요게 있는 놈 쪽에서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는 거야. 지구형 행성의 크기,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원소가 남는데 무거운 원소는 소량이야. 그래서 행성 크기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목성이 훨씬 크다. 다시 보자. 태양에 의해서 자, 에너지가 나오면서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물질은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구 쪽에서는요, 무거운 원소인 금속과 암석이 남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성의 행성은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금속이나 암석이 양이 적어. 수소, 헬륨은 양이 많아. 그래서 목성 행성은 크고 지구 행성은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지구형은 태양에서 가까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생성됐고, 메테인 같은 가벼운 물질은 증발해버렸어. 그래서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응축해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원시 행성이 무거운 물질을 끌어들여서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이렇게 존재한다. 금성과 지구는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화성은 절반 정도고요. 수성은 제일 작다. 다음 목성형. 자, 태양에서 멀리 있고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생성됩니다. 녹는 점이 낮은 물, 암모니아의 얼음이나 얼음으로 둘러싸인 금속이 존재하고요. 암석, 티끌 등 다양한 물질들이 응축돼서 미행성체를 형성했어. 원시 행성이 헬륨, 수소 등 가벼운 기체를 끌어들여서 기체 성분의 거대한 목성형 행성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목, 토, 천, 해 이렇게 목성형 행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자, 지구의 형성 과정. 원시 지구가 성장하고 지구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출현했다. 원시 지구 형성,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됩니다. 자, 원시 지구는 작았어. 그런데 주위에 돌아다니던 미행성체들이 자꾸 충돌을 해. 그래서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진 거야.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엄청난 열이 발생해.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미행성체 충돌열로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 전체가 다 용융된 상태가 돼요. 이 용융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 밀도가 큰 게 가운데로 점점 몰리는 거야.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돼. 핵과 멘틀 분리. 마그마의 바다에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해. 그러니까 핵을 구성하는 건 철과 니켈 등 무거운 원소다. 규소와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하고요. 이제 서서히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고 지표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돼.
그래서 원시지각이 이렇게 형성된 거야. 대기 중 수증기가 냉각되어 내린 빗물이 모여서 원시바다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원시지각과 원시바다 형성. 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체 출현. 다시 정리하면 지구의 형성 과정은 원시지구가 형성되고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원시지각과 바다가 형성돼서 생명체가 출현했다. 자, 전체를 다시 보면 지구가 형성되고 원시지구 형성되고 미행성체 충돌하고 자, 점점 커지다가 열이 발생해서 마그마의 바다 형성되고 핵과 멘틀 분리되고 자, 서서히 식어서 원시지각과 원시바다 형성되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출현한다. 이 과정이다. 자, 지구 온도의 상승의 원인. 자, 지구 생성 초기에는 지구가 작았는데 미행성체가 자꾸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겠지. 그래서 미행성 충돌열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승했고 충돌한 미행성체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그래서 지구가 점점점 커졌는데 수증기가 여기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럼 점점점 오리털파카를 계속 많이 껴입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난다. 지구를 구성하는 일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지구 온도를 높였대. 원시 대기의 성분 변화. 지구 탄생 초기에는 화산 활동으로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등이 분출했어. 그리고 수소와 같이 가벼운 기체는 우주로 방출돼 버리고 산소, 질소 등 무거운 기체는 대기에 남아있는 것이. 수증기는 대부분 비로 내렸기 때문에 대기 중에 양이 감소했고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에 녹아서 석회암을 형성했는데 석회암이 CaCO3 성분이야. 그래서 여기 이산화탄소가 고정돼 버린 거지. 그래서 대기 중의 양이 줄어들었어. 산소는 자,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세균인 남세균이 출현해요. 그 다음에 여러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자, 바다에 산소가 포화되고 대기 중에도 산소가 많아지게 됐어. 그래서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 등장 후 대기 중에 양이 많아졌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